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훈련 허가는 진 647일째입니다. 오늘 또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선거 투표들은 잘 하셨나요? 네,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네, 그래서 계속 저도 밤에 자면서 자다 깨다 하면서 이렇게 결과 보고 그랬는데 어,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지만 누가 되든 정말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날을 보내서 좀 피곤하긴 한데 오늘 또 제가 그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출근해가지고 바로 출력을 하고 서울을 또 가서 일정을 보고 내려올 생각입니다. 간 김에 좀 볼 수 있는 사람을 오늘 1박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간 김에 또 짬내서 누구를 좀 볼 수 있으면 좀 보고 올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마음이 조금 이렇게 복잡할 때는 역시 이 쇼펜하우어 형님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챕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긍정에 관련된 건데, 나 자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나 자신. 우리 인생의 첫 40년은 본문이고, 그 다음 30년은 그 본문에 대한 주석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쇼펜하우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분류를 응용하여 운명의 차이를 만드는 세 가지를 인격, 소유, 평판으로 구분한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인간을 이루는 것으로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인격이다. 예. 여기에는 건강, 힘, 아름다움, 기질, 도덕적 성격, 지능 그리고 교양이 포함된다. 인격은 인간이 원래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인격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은 재산이나 명예와 달리 운명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함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재산과 명예가 운에 따라 훼손될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반면 인격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의 인격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 지위나 부로 대신할 수 없는 장점은 본래 인간 자신을 이루는 것이다. 홀로 있을 때도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은 남의 시선에 비친 모습, 평판이나 소유할 수 있는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이 인격이 관점을 결정하고 관점이 세계를 결정한다. 라는 또 말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이 40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공통의 주제다. 10대, 20대, 30대를 거쳐 40대가 되어 인생에 대한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것에 대한 나름의 해석이 덧붙여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40대를 인생의 큰 분기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40대 이후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에 대해 나름의 색깔을 더하는 해석의 과정이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로 알려져서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진 우울한 삶을 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다양한 즐거움을 알고 다채로운 삶을 누렸다.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일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인생을 멀리서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가졌다. 그 당시 뜬구를 잡는 듯한 추상적인 이야기로 돈을 벌던 강단 철학자를 비판한 늘 현실의 고통과 기쁨에 밝았던 철학자였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더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이 독서와 사색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쭉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끝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세상의 고통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타인에 대해서도 늘 당당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것은 운명밖에 없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운명은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그 각 챕터별로 이렇게 쭉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곁에 두고 한 번씩 내가 좀 괴로울 때나 내가 행복을 좀 찾아야 될 때, 고통스러울 때 이거를 곁에 두고 쭉 읽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 이 쇼펜하우어의 이 행복론, 그리고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에 대한 중요점, 그리고 나 자신, 자기 긍정, 나의 그런 인격을 계속 쌓아가는, 계속적으로 그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내 스스로도 안에서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제가 안나 까레니나를 읽으면서도 내 안에서 계속 어쩔 때는 이 사람을 응원했다가 어쩔 때는 또 이 사람을 응원했다가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아직도 저는 여기서는 이제 40가지가 본문이고 지금 나머지는 이렇게 그 본문에 다는 주석이라고 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흔들리고 생각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캐릭터가 많이 싸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독서, 그냥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고통을 바라보는 그 시선까지 내가 조금 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를 조금 더 내가 좀 더 독서하고 더 많이 사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인격을 조금 더 갖춰가야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통해서도 막 어쩔 때는 화도 났다가 어쩔 때는 또 그래 이런 걸 또 받아들여야 되겠다가 뭐 이렇게 그런저런 밤새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그런 지난 밤이었는데 모쪼록 아무튼 대한민국이 조금 더 성숙하고 발전되기를 좀 한 가지 또 사건도 괜히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굳이 좀 더 잘하지 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가는 밤 아침에 한번 또 이 책을 쭉 훑어보면서 한번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금 더 독서하고 조금 더 사색하는 그런 일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긍정 학원을 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감사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공부, 일본어 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3개국 농성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1시간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내 책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1만보 걷기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꾸준하게 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오늘은 분명 멋진 일이 일어날 거예요.